958번 두 집합 xy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x 원소, 즉 정의역은 1, 3, 5가 되고 그 다음 공역 y는 2, 4, 6, 8, 10인데 이 중에서 함수값, 즉 f1, f3, f5를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F1하고 F3하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정의역이 더 크면 함수 값도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화살을 다 다른 애한테 줘야 된다는 건데 정의역이 3개니까 공역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걔네들한테 화살을 뿌리면 돼요. 만약에 2, 4, 6을 골랐어요. 그럼 얘네한테 화살을 뿌릴 때 1은 4한테 주고 3은 6한테 주고 5는 2한테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정의역이 더 크면 함수 값도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하자면 F1은 4예요. 그런데 F5는 2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되지. 정의역이 분명히 얘가 큰데 함수값은 반대잖아.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1, 3, 5에 대응하는 함수값 3개를 공역 2, 4, 6, 8, 10 중에 고르기만 하면 1에 대응하는 거, 3에 대응하는 거, 5에 대응하는 거는 정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6하고 4하고 10 이렇게 골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얘가 F1, 그 다음 얘가 F3, 얘가 F5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F3, 그러니까 요 값이 그 다음 F1 값이 얘일 수도 있고 F5가 얘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정의역이 더 크면 함수값도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이 1, 3, 5 순서잖아. 그러면 6하고 4하고 10을 골라냈으면 그럼 이거는 순서는 이미 정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그냥 딱 한 개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작은 순서로 4, 6, 10 이렇게. 즉 F1 값이 얘가 4가 되는 거고 F3이 6이고 F5가 10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6, 4, 10을 뽑든 4, 10, 6을 뽑든 10, 6, 4를 뽑든 뽑는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작은 게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되고 그 다음 중간 게 3에 대응하는 함수값, 가장 큰 게 5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미 설명하면서 P로 풀지 C로 풀지 얘기했어요. 조합, 순서 상관없다면서요. 어차피 3개 뽑기만 하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개 중에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3개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5C3은 5C2랑 같고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10. 정답은 3번. 59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1대1 함수 F의 개수를 A, 그 다음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B 값을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1대1 함수 F의 개수, 즉 A를 구하려면 1, 2, 3, 4에 대응하는 그 함수값, 그거를 공역 2, 4, 6, 8, 10 중에 고르면 되는데 1대 1이라고 했잖아요.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은 2, 4, 6, 8, 10 중에 얘에 대응하는 함수값 하나를 골라요. 2는 1이 고른 걔 빼고 나머지 넷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상관이 있는 거네. 5개 중에 즉 A는 5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4개 뽑는 경우의 수와 같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12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B,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가 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줄 이렇게 요거를 만족해야 돼. 앞에 문제하고 똑같네요.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 2에 대응하는 거, 3에 대응하는 거, 4에 대응하는 거 순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B는 일단 2, 4, 6, 8, 10 요 5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뭐가 함수값이 되는지 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 상관없죠. 그러니까 조합, 컨비네이션으로 풀어야 돼요. 5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4개만 뽑으면 돼요. 그러면 5 컨비네이션 1 하고 같아서 5.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A-B잖아요. 120-5를 하면 115. 정답은 115예요. 960번.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로의 대응이라고 할 때 f3 값이 제일 작고 그 다음 f4, 그 다음 f5가 제일 크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x의 원소가 1, 2, 3, 4, 5인데 1, 2, 3, 4, 5 근데 x에서 x로의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1, 2, 3, 4, 5가 일단 공역이 되죠. 그리고 F3, F4, F5는 함수값이 서로 그러니까 다르면서 3, 4, 5의 정의역 3, 4, 5에 대응하는 요 함수값을 구할 때 그 값이 서로 다르면서 그 다음 크기가 5일 때 제일 크고 그 다음 4, 그 다음 3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걸 만족하는 3개를 고르면 되죠. 3, 4, 5에 대응하는 그 함수값을 이 5개 중에 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돼요.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 순서 상관없이 일단 뽑으면 제일 작은 숫자가 즉 이 중에서 뭐 4하고 2하고 5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얘가 F3이 되는 거죠. 3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 4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그 다음이니까 얘가 F4가 되고 그 다음 F5는 얘가 되는 거죠. 제일 커야 되니까. 그래서 3개를 일단 고르기만 하면 그럼 F3이 뭔지, F4가 뭔지, F5가 뭔지 정해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3, 4, 5가 값을 정했으면 이제 1하고 2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1하고 2는 상관없어요. 화살을 주기만 하면 돼요.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화살을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의역인데 얘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씩. 그럼 F1은 요 5개 중에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2에 대응하는 함수 값도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랑 같으니까 10이 되고요. 곱하기 25, 250. 그래서 정답은 5번. 961번.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에서 A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A의 원소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A에서 A로의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그런데 이게 F 함수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화살을 줘야 하고 F1은 7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정해졌네요. 1은 7한테 화살을 줬어요. 그럼 나머지 정의역 2, 3, 4, 5, 6, 7은 1, 2, 3, 4, 5, 6한테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일단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7한테 화살을 주는 애는 있으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 조건이 더 있어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K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2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는 F2, 즉 2가 화살을 줘야 하는 애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똑같이 이렇게 놓고 얘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F2, 이 함수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1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한테 화살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3은 여기도 이렇게 잘라놓고 이 뒤는 안 돼요. 그러니까 3보다 큰 건 안 되고 1, 2, 3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2에 대응하는 함수값 그게 1과 2 중 하나였잖아요. 그 중에 그러면 하나 그거 빼고 그러니까 2가 선택한 애 빼고 나머지 그 하나와 그 다음 이 3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차근차근 다시 해볼게요. F 2는 1 아니면 2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F3은 F2 제외하고
둘 중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함수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2가 화살을 줄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 3이 화살을 줄 수 있는 것도 둘 중 하나, 4가 화살을 줄 수 있는 것도 둘 중 하나, 5가 화살을 줄 수 있는 것도 둘 중 하나, 그 다음 6이 화살을 줄 수 있는 거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7이 화살을 줄 수 있는 거 둘 중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줬다고 해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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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했어. 그러면 7은 마지막 남은 걔한테 화살을 줘야죠. 그래서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 f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2의 5제곱 32. 32가지가 되는 거예요. 962번.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와 다르게 f1하고 f2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f2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f1하고 f2하고 비교했을 때 f2가 그냥 큰 경우, 그때는 f1, f2, f3, f4 값이 다 다르죠. 그러면 공역 1, 3, 5, 7, 9, 11에서 얘네에 대응하는 그 함수값 4개를 골라내면 되는 거고, 크기가 정해지면 조합으로 풀면 된다고 했죠. 선택만 하면 알아서 뿌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등호예요. 그래서 F1하고 F2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공역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면 돼요? 하나, 이거에 대응하는 거, 요거에 대응하는 거 3개를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볼게요. F1하고 F2하고 비교를 했을 때 F2가 더 클 경우 이때는 공역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하면 알아서 함수값은 뿌려진다고 했고요. 크기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상황 안 끝나죠. 그리고 5에 대응하는 함수값, 6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와는 별개로, 여기서 컴마, 얘네하고 상관없어요. 얘네끼리 비교했을 때 F6이 더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역 6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F5 값, F6 값이 알아서 정해지는 거죠. 다음 두 번째, F1하고 F2가 같다면 그러면 하나, 둘, 셋, 공역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알아서 뿌려진다고 했잖아요. 6 컨비네이션 3에다가 그리고 5에 대응하는 함수값, 6에 대응하는 함수값, 6 컨비네이션 2까지 하면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1번은 1번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몇 가지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몇 가지인지 따로따로 상황이 끝나고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는 더한다고 했죠. 그래야 전체 경우의 수, 즉 개수가 된다고 했어요. 15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도 15가 되죠. 그러면 얘는 225. 6 컨비네이션 3이면 6, 5, 4에다가 3, 2, 1. 그러면 얘 없어지고 그거에다가 얘는 위에서 계산했죠? 15였잖아요. 얘가 300. 그러면 225하고 300을 더하면 525. 정답은 4번이에요. 963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2점,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 하나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점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면 그 2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이 만들어져요.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종을 옮길게. 이렇게. 그러면 5개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순서 상관없죠. 점을 얘랑 얘를 고르든 아니면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든 그냥 2점을 연결하는 거니까 요 직선이 되는 건 어떻게 해도 똑같잖아요. 5 컨비네이션 2.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10. 정답은 2번. 96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대각선에 저희가 뭐죠?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잇는 선분. 그게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웃했잖아요. 그럼 이건 대각선이 아니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거. 요거는 대각선이죠. 그 다음 요것도 대각선이죠. 그 다음 뭐 요런 거. 얘도 대각선. 이웃하지 않는 그 두 꼭지점을 이어서 선분 만들면 그게 대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팔각형이니까 꼭지점 8개잖아요. 그럼 8개 중에서 2개 점을 선택하면 그럼 선분이 만들어지는데 이웃하는 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대각선 아니죠? 얘 아니죠? 얘 아니죠? 즉 몇 개? 선분 8개는 대각선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거기에서 8을 빼는 거예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면 28에서 8 빼니까 20. 정답은 20. 20개. 96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9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서로 다른 직선? 여기에 있는 점 2개를 고르면 지금 뭐랑 뭐를 골랐냐면 얘랑 얘를 골랐어요. 그래도 직선은 얘가 되죠. 그 다음 그거 말고 얘랑 얘를 골랐어요. 그래도 직선은 얘가 되죠. 즉 일직선 위에 있는 이 점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그건 직선 하나. 위에도 마찬가지. 그럼 위에서 점 하나를 고르고 아래에서 점 하나를 고르면 그때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에서 하나 고르고 밑에서 하나 고르면 어떤 것도 겹치지 않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아래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직선을 만들면 그게 20개.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도 있으니까 그 20개에다가 2개는 따로 더해야죠. 그러면 전체는 22개. 정답 22개가 정답이에요. 96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각 변을 연장해서 만든 별 모양의 도형 위에 10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직선, 이렇게 하면 직선이죠. 그리고 뭐 아무거나 2개, 이렇게도 직선 되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면 직선? 되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되는데 그럼 10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다 직선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얘가 직선이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 서로 다른 직선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랑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어도 이렇게 되죠. 그럼 다른 직선이 아니라 동일한 직선, 같은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카운팅을 한 번만 해야지 이거를 다 다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직선 위에 있는 4개 점 중에서 2개를 골라 직선을 만드는 그 개수가 몇 개 있냐면 여기 하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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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죄다 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4개의 점으로 만든 그 직선을 다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했지 직선이 아니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하나씩은 더해줘야 되는데 그럼 직선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하면 10 컨비네이션 2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니까 5, 9, 45가 되고 마이너스 4 컨비네이션 2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잖아요. 그럼 6, 6, 5, 30. 거기에다 5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50. 50에서 30 빼면 20이죠. 정답은 4번. 9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의 점이 있을 때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위하고 같은 유형이긴 한데 얘는 조금 접근이 어렵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달라야 돼요. 그 직선이.
그런데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놓인 요 네 점 중에 어떤 두 점을 선택해도 항상 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겹치니까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이 두 점으로 직선을 만드나 아니면 요 두 점으로 직선을 만드나 아니면 요 두 점으로 직선을 만드나 직선은 그냥 동일해요. 다른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 12개 점이 있으니까 12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서로 다른 직선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일직선 위에 있는 거, 즉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 4개일 때 그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요거 총 3가지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 3개 중에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점 3개예요. 그 점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조심해야죠.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잖아요. 하나, 둘,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셋, 그리고 여기 넷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는 총 아까 이거랑 해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똑같은 직선, 즉 이렇게 겹치는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직선이 아니라 그럼 그 다른 직선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요거하고 요거 11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따로 더하긴 해야죠. 직선을 다 빼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누고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8 플러스 11이니까 계산을 하면 66에서 얘 하면 9이 18 빼고 24 빼고 11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77에서 41을 빼면 되죠. 35 정답은 35개, 35개가 정답이에요. 96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삼각형은 점 3개를 고르면,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골랐어요. 그러면 이 3개 점 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점 3개를 이렇게 골랐어요. 그럼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일직선 위에 그 점 3개가 있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9개 중에 점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왜 C예요? 순서 상관없잖아요. 얘 이렇게 고르나 얘 이렇게 고르나 요 삼각형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으니까 조합으로 9 컨비네이션 3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 개수인데 안 만들어진다고요. 일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3개를 고르면 그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일직선 위에 있는 4개 점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이쪽 방향으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있잖아요. 곱하기 3. 얘는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런 유형의 문제는 직선 하나 만들어지긴 했는데 서로 다른 직선이 아니었으니까 직선을 다 뺀 다음에 그 공통으로 겹치는 직선 그거를 더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겹치는 게 아니라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더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계산하면 9, 8, 7 곱한 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고 4 곱하기 3을 빼면 되잖아요. 2, 4, 8, 3, 3은 9. 그러면 12에 7 곱하니까 84에서 12를 빼면 72죠. 그래서 정답은 72개가 정답이에요. 96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 위에 각각 4개, 5개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4개를 이렇게 고르면 사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3개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얘는 사각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위에서 2개 고르고 밑에서 2개 고르면 그때는 사각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사각형을 만들려면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점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밑에 점 5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면 그게 바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개수가 되죠.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6, 이제 외웠죠? 10, 그래서 60, 정답은 60개. 97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있는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반원 위에 있는 7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럼 7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삼각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3개를 고르면 이건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 몇 개? 4개. 그 4개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뒤에 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서로 다른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아예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35가 되고 거기에서 4 빼면 되잖아요. 31, 정답은 2번. 971번,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의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그 4개 선분은 요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선분 AB 위의 2점과 선분 AC 위의 2점을 차례대로 연결하는 요선 그 2개 선분을 그려서 위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대요.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삼각형은 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는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없죠. A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 둘, 3개. 3개 선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요. 선은 얘를 골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 이거. 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6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3 곱하기 15, 45. 삼각형 개수는 45개가 되는 거예요. 97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16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16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일직선 위에 있는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 그런데 그 일직선 위에 점 4개가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다가 그다음 대각선 9, 10까지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10. 얘는 안 만들어지는 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빼느냐? 일직선 위에 3점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럼 여기서 3점을 골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직선 위에 점 3개가 있는 건 하나, 둘, 그 다음 이쪽 방향 셋, 4가지가 있죠. 그래서 3 컴비네이션 3. 일직선 위에 점 3개가 있는 것 중에 3개를 고르면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데 그게 총 4가지가 있었죠. 그럼 이거를 빼는 거예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16 곱하기 15 곱하기 1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죠. 거기에서 4를 빼는 거예요. 3, 5, 15, 2, 8, 16, 40에 14를 곱하면 560이죠. 560에서 40을 빼고 거기서 4를 더 빼는 거예요. 520에서 4를 빼니까 516. 정답은 5번. 9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한 직선과 4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난다고 할 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5개 중에서 2개 고르고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 2개 그리고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10이고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6이 되죠? 60. 전체 60개가 되겠네요. 4번. 97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 3개, 3개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난다고 할 때 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선과 그 다음 이 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그러면 이 3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 다음 4개 중에 이렇게 2개를 고르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거 3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여기서 안 끝나죠? 평행사변형 여기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3개 중에 2개 고르고 3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이쪽도 있죠. 3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그러면 3 곱하기 6 플러스 3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6이죠. 18 더하면 36에 9를 더하는 거니까 45. 평행사변형 개수는 45개가 되네요. 9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 평행한 직선 4개, 세로 방향 평행한 직선 4개가 각각 수직으로 만난다고 할 때 직선 사이의 간격이 1로 일정하대요.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요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 개수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나머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럼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중에 2개를 고르고 예를 들어서 이걸 골랐어요. 세로 방향 직선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렇게, 그러면 요런 사각형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4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면 전체 사각형의 개수, 만들어지는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나오는데 66에 36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사각형은 빼야 되잖아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4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요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개수는 9하고 4하고 1을 더해서 정사각형 개수 14개. 그런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6에서 14를 빼면 22개. 정답은 22개예요. 976번. 오른쪽 그림은 평행사변형의 각편을 5등분해서 얻은 도형인데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려면 이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선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2개를 골라요. 그러면 이쪽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어떻게 구하면 제가 포함이 될까요? 이쪽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색칠한 거 기준으로 오른쪽에 4개 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일단 포함될 수 있죠. 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쪽 밑에 방향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게 하려면 위에 있는 2개 선 중에 하나 고르고 색칠한 그 부분 밑에 부분의 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로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색칠한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다시 얘를 헷갈리니까 좀 번호를 이렇게 할게요. 얘는 1, 2, 3, 4, 5, 6 파란색으로, 그 다음 여기는 1, 2, 3, 4, 5, 6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파란색 1, 2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 3, 4, 5, 6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빨간색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2개 그러니까 1, 2번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 다음 밑에 3, 4, 5, 6 중에 그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 이거는 파란색 고르는 경우의 수, 이거는 빨간색 고르는 경우의 수, 이 2개를 1, 2 중에 하나, 그 다음 3, 4, 5, 6 중에 이렇게 하나 고르면 색칠한 부분이 포함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248, 248, 88, 64 정답은 3번. 977번 평면 위에 n개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n 플러스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210개래요. 그럴 때 n 값을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n개가 있고 평행한 직선이 n 플러스 2개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가지고 평행사변형은 요거 중에 2개 고르면 되고 이 선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 2개 이렇게 고르고 이쪽 선 2개 이렇게 고르면 요거 평행사변형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n개 중에 2개를 고르고 n 컨비네이션 2, n 플러스 2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그게 210개가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n-1 그거를 2로 나누고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보다 하나 작은 거 그거를 2로 나누면 210이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2는 210을 소인수분해하면 5로 나눌까요? 5, 4, 20, 5, 20, 7, 6, 42 2로 나누면 3이잖아요. 그러면 요 이 2개에다가 얘네들을 곱한 게 우변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 3개에다가 3, 그 다음 5, 7 이렇게 되죠. 그럼 연속한 4개의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가 되고 이렇게 하면 6이 되죠. 그러면 5, 4, 5, 6, 7 하면 되는 건가?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4, 5, 6, 7 하면 되죠. 이게 4고 얘는 얘 5고 얘가 6이고 얘가 7 그럼 되네요. 그래서 얘는 n 값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n이 5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n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n은 5가 되는 거예요. 978번 배감, 귤, 사과, 참외, 키위가 각각 1개씩 있는데 이 6개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럼 바구니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과일 저 6개를 1개, 1개, 4개 이렇게 나누어 담을 수 있고 빈 바구니는 없어야 돼요.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1개, 2개, 3개 이렇게 나누어 담을 수도 있고요. 요령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안 돼. 예를 들어서 얘가 1개, 3개, 2개 작아졌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1개, 2개, 3개 했고 더 이상 되는 거 없어요. 그럼 맨 앞에 거를 2개로 바꿔요. 그럼 2개, 2개, 2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저 생각났어요. 2개, 3개 하나 작아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봤더니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니까 요건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첫 번째 경우, 얘가 두 번째 경우, 얘가 세 번째 경우. 그러면 첫 번째, 저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 그러니까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6개 과일 중에 맨 앞에 제 하나 담고 나머지 5개 과일 중에 하나 담고 4개 중에 4개. 마지막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머지 그냥 다 담으면 되잖아. 1개인데 어쨌든 이렇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 배를 담고 여기에 감을 담았어요. 여기에 감을 담고 여기에 배를 담았어요. 이건 어때요? 똑같아요. 바구니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위치 바꾸면 똑같잖아. 얘가 한 개, 요 개수가 똑같잖아요. 개수가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1개라는 개수가 똑같은 게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그래서 그 2개를 나열하는 건 그냥 하나로 간주하는 거예요. 즉 바구니가 얘가 A고 얘가 B야. 근데 A 바구니에 배 담고 B 바구니에 감 담으나 A 바구니에 감 담고 B 바구니에 배 담으나 똑같다고요. 왜냐면 바구니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게 그거 똑같으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2개 있으면 A, B나 B, A나 똑같다고 할 때 순서 고려하지 않을 때는 그냥 똑같잖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1개, 2개, 3개 이렇게 나눌 때는 6개 중에 1개 맨 앞에 담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담고 3개 중에 3개 계산하면 6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60. 위에 계산 안 했네.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5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2개 담으면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나머지 2개 중에 2개 다 담으면 되죠. 그럼 얘는 6 여기서 안 끝나요. 자, 얘가 2개잖아요. 그럼 아까 개수가 같은 게 있으면 위치를 바꿔도 그냥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똑같이 생긴 바구니가 있어요. 그냥 편의상 A, B, C, D, E, F 과일을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이렇게 쓰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과일 이름을 그냥 A, B, C, D, E,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B, C, D, E, F 이렇게 담으나 바구니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 A, B, E, F, C, D 담는 거 어때요? 똑같아요. 2개. 그 다음 맨 앞에 C, D 담고 그 다음 A, B, E, F 담으나 맨 앞에 C, D 담고 E, F, A, B 담으나 맨 앞에 E, F를 담고 A, B, C, D 이렇게 담으나 맨 앞에 E, F 담고 C, D, A, B 담으나 똑같대요. 이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요 바구니를 어떻게 위치를 바꿔도 얘랑 자리 바꾸고 이렇게 바꾸든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데 뭘로 나누냐면 요 바구니 3개를 어떻게 나열해도 그거는 그냥 한 가지구나. 하나로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바꿔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1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6 곱하기 5를 2로 나누고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얘랑 약분. 그래서 15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각각 다 더해야 전체 방법의 수가 되잖아요. 15 플러스 60 플러스 15를 하면 이렇게 더해서 30이니까 30에 60 더하면 90. 방법의 수는 90까지. 979번. 남자 8명, 여자 4명을 6명씩 2개의 조로 나눈다고 할 때 여자 4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여자 4명이 같은 조. 그러면 여자 4명, 여에다가 6명씩 2개의 조로 나누니까 남자 2 포함해서 1개의 조가 되는 거고 다른 1개 조는 남자 6명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는 그냥 다 한 조에 일단 그냥 속하게 했어요. 그러면 2명 남자를 골라서 그 여자 4명하고 한 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 8명 중에 여자 4명과 한 조가 되는 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그냥 몽창 한 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둘을 구하는 게 방법의 수가 되겠네요. 남자 8명이었잖아요. 순서 상관없어요. 8 컴비네이션 둘만 고르기만 하면 되죠. 8 컴비네이션 2가 되고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4, 7에 28, 28가지예요. 980번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을 5명씩 2개의 조로 나눈다고 할 때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적어도 문제는 여기 표시 적어도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빼서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즉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 합하면 전체 10명인데 그 10명을 5명, 5명 그냥 나누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10명 중에 5명, 나머지 5명 중에 5명. 그럼 숫자 똑같으면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길다. 19, 8, 7, 6 이렇게 5개. 그거를 5, 4, 3, 2, 1. 5, 4, 3, 2, 1로 나누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하고 2하고 10 없애고 그 다음 4, 2, 8. 3, 3은 9가 되죠. 요 2는 얘랑 없앨게요. 그럼 이거는 3, 7, 21에다가 6을 곱하면 126이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26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뭘 빼냐면 적어도 소방관은 각 조에 1명씩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라는 건 소방관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거. 그러면 경찰관 5명만으로 이루어진 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7명 중에 경찰관 5명만으로 한 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경찰관 2명하고 소방관 3명하고 한 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2개 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관만으로 이루어진 그 조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경찰관 7명 중에 5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7 컴비네이션 2랑 같으니까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되고 그럼 21. 그러면 126에서 경찰관만으로 이루어진 조가 있는 경우, 그 경우의 수, 그 방법의 수를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는 경우죠. 그래서 105가지가 되는 거예요. 981번 7명의 학생을 3명, 3명, 1명, 3개 조로 나누어서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일단 끊어요. 조를 나누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7명 학생을 3명, 3명, 1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7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 뽑고 그 다음 1명이잖아요. 1명 남으니까 그냥 걔 혼자 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숫자가 같은 게 있으면 곱하기 숫자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야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그냥 쭉 이어서 써볼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빨간색까지 한 게 여기예요. 그리고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로 이 조를 분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가 3개인데 3개 실에 분배하는 거니까 3 팩토리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요. 4 컴비네이션 3은 4 컴비네이션 1 하고 같으니까 4가 되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얘는 얘랑 약분하면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7, 6, 42에다가 10을 곱하니까 420. 정답은 4번. 982번 8명의 학생이 2명씩 짝을 이루어 ABCD 4종류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8명의 학생을 둘, 4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은 8명의 학생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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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4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이거를 먼저 구한다 라고 해주면 돼요. 경우의 수는 오히려 서술형을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있어서 어떻게 적어야 할지 좀 간단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8 컨비네이션 8명 중에 2명 선택, 순서 상관없잖아요. 8 컨비네이션 2 곱하기 나머지 6명 중에 2명, 나머지 4명 중에 2명, 2명이 한 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숫자가 4개가 있잖아요. 곱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이 되는 거죠. 8 곱하기 7 2로 나누고 6 곱하기 5 2로 나누고 4 곱하기 3 2로 나누고 그 다음 4, 3, 2, 1 분의 1이 돼요. 그럼 얘 8 약분하면 되고 4, 3 요거 없어지고 2로는 얘를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7, 3, 21에 5를 곱하면 1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A, B, C, D 4종류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방법의 수, 즉 4개의 조가 앞에 이제 4개 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4개의 조가 4종류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방법의 수. 이거는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 되죠. 그러면 전체 방법의 수는 105 곱하기 24를 하면 되고요. 계산 105 곱하기 2 곱하기 1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210이고 이것도 너무 크다. 210에 12를 곱하면 2, 4, 1, 2, 2520이 되네요. 그래서 2520가지가 되는 거예요. 983번 7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함께 탄 후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 층에서 각각 2명, 2명, 3명이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보면 1층부터 7층까지니까 내리는 그 층을 7개 중에 고른다? 이거 학생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1층에서 탔는데 1층에는 안 내릴 거 아니야. 2, 3, 4, 5, 6, 7까지만 고려해야지. 6개 층 중에 3개를 골라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둘, 둘, 셋 이렇게 3조로 나눌게요. 7명이었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2. 나머지 5명 중에 2명. 그리고 3명 중에 3명. 3명이 한 조. 그런데 숫자 같은 게 2개가 있잖아요.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야 하고 이건 3개의 조로 나누기만 한 거. 그 다음에 2층부터 7층까지 6개 층 중에서 3개의 이 조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개를 2층, 4층, 6층 이렇게 골라서 처음에 이 2명, 그 2명이 뭐 A, B, 그 다음 C, D, 그 다음 E, F, G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 조가 2층에 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C, D라는 조가 4층 이렇게 6층 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얘가 4층, 얘가 2층, 얘가 6층 이렇게 내리는 게 다르잖아요. 각 조가 어디에 내리는지 이 수 배열을 바꾸면서 그 의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순열로 구해야죠. 6개 층 중에서 3개를 골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계산만 할게요. 7 곱하기 6, 2로 나누고요. 5 곱하기 4, 2로 나누고요. 그 다음 2분의 1 곱하고 6, 5, 4. 그러면 얘랑 얘랑 4 하나 없어지고 얘는 3이 되겠죠. 42에다가 20,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 42, 괜히 썼네요. 42 곱하기 20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먼저 곱하면 126, 거기에 2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26에 20을 곱하면 252에다가 0 붙이니까 2520.
2520? 계산이 잘못됐죠. 뭐가 빠졌어? 아, 예, 얘를 뺐다.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럼 훨씬 편했네. 얘가 100이고 거기에 126을 곱하는 거잖아요. 1, 2, 6에다 0 2개 붙이니까 12600. 정답 4번. 984번.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나누어 타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10명이 차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4인용 승용차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4개 만들고 운전석에 A, B, C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 B, C 고정 시켜놓고 10명 중에 운전자 3명을 빼고 나머지 7명을 나눠야 돼요. 7명을 3개 조로 나눠야 돼요. 승용차 세대에 나누어 타게 해야 되니까 그럼 3개 조로 나누려면 최대 3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3, 3, 1 이건 가능하죠. 이렇게 3개 조로 나누는 거. 그 다음 3, 2, 2도 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큰 숫자가 2가 되는 건 2, 2, 2라고 해도 6명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요 두 가지만 가능하고 그러면 첫 번째 3, 3, 1로 나누는 경우의 수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 3, 3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잖아요.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 4 곱하기 2분의 1이죠. 약분할 거 약분하고 10에 7 곱하니까 70. 다음 두 번째 3개 조를 3, 2, 2로 나누는 방법의 수 7 컨비네이션 3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 똑같은 숫자 2개 있잖아요.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7, 6, 5, 3, 2, 1 곱하기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곱하기 2분의 1. 그럼 6 약분하고요. 이렇게 4 약분하면 35에 3 곱하니까 105가 되죠. 그러면 일단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70 플러스 105를 하면 175까지가 되고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A, B, C가 운전자로 있는 세 승용차의 이 조를 이렇게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개 조를 세 승용차에 분배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 그러면 175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하면 175 곱하기 6이 돼서 6, 5, 30, 6, 7에 42, 6, 1은 6, 1050, 1050까지가 되네요. 정답은 1050. 985번. 어느 고등학교의 선생님 6명이 세 곳의 수학여행 관광지인 쇠속각, 용눈이 오름, 섭지코지에 사전 답사를 가려고 한대요. 각각의 관광지에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사전 답사를 가도록 관광지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적어도 한 명은 가야 되니까 그럼 3곳, 그러면 3조로 선생님 6명을 나누는 방법은 1명, 1명, 그리고 4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 1명, 그 다음 2명, 3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2명, 2명, 2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더 없죠. 6명을 3조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 그러면 첫 번째 1명, 1명, 4명으로 나누는 방법.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그리고 4명이 한 조가 되고 1, 1 숫자 같은 게 2개 있잖아요. 2 팩토리얼 분의 1 곱한다고 했죠. 계산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5가 되고 다음 두 번째 1명, 2명, 3명으로 3조를 나누는 방법 6 컨비네이션 1, 그 다음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이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 그러면 10에 6 곱하니까 60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나머지 2명이 한 조. 숫자 같은 게 3개 있잖아요. 3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면 6 곱하기 5를 2로 나누고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6, 얘는 4, 그러면 15.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더하면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되잖아요. 15 플러스 60 플러스 15를 하면 30에 60 더하니까 90. 근데 세 조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이제 세 관광지에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 관광지에 분배하는 건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가 되는 거죠. 90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하면 90 곱하기 6, 540이네요. 그래서 985번 정답은 540가지예요. 986번 씨름대회에 참가한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한다고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똑같죠. 그럼 3명, 3명 일단 나누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6명 중에 3명, 그리고 3명 중에 3명, 그리고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할 거예요. 3명이 A, 1, 2, 3, 그냥 숫자로 편하게 할게요. 1, 2, 3, 그리고 4, 5, 6이 있는데 이쪽에 1, 2, 3이 배치되고 여기에 4, 5, 6이 배치되나, 여기에 1, 2, 3이 배치되고 여기에 4, 5, 6이 배치되나? 그냥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바꿔도 같으니까 순서 상관없네.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황 안 끝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1, 2, 3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럼 얘네끼리 여기에 들어갈 한 명을 정하면 나머지 이쪽에 누가 들어갈지는 그냥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한 명을 정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갈 한 명을 정하면 여기 들어갈 애들이 정해지잖아요. 3명 중에 1명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6 약분하고요. 그 다음 약분할 거 없죠. 20에다가 아니죠? 약분할 거 있어요. 얘랑 얘랑 약분. 그럼 얘는 10이 되고 10에 9를 곱하니까 90. 정답은 4번. 987번.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한 6개의 학급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6개 학급 중에서 2개, 그리고 나머지가 4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학급 2개를 먼저 골라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문제하고 다른 게 위에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양쪽이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었는데 이 왼쪽에 들어갈 2팀을 정하면, 그러니까 2학급을 정하면 나머지 4학급은 이쪽으로 그냥 저절로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6 컨비네이션 2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4학급이 여기에 뭐 1, 2, 그 다음에 여기는 3, 4, 5, 6이 이쪽인데 둘 어떻게 나눠야 할지 또 그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위치한 4학급 중에 둘 나눠요. 그럼 4학급 중에 나머지 2학급이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구성하는데 얘네끼리는 바꿔도 되잖아요. 즉 여기에 3, 4, 5, 6 이렇게 그 게임하는 게 결정이 되나, 아니면 바꿔서 5, 6, 3, 4라고 해도 그냥 같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을 하면 되죠. 6 곱하기 5를 2로 나누고 곱하기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2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4, 얘는 이렇게 3. 그러면 9, 5, 45. 그래서 방법의 수는 45가지가 되는 거예요. 988번. 9개의 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여기도 얘를 기준으로 나눠보는데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들어갈 5개 팀을 정하면 9개 팀 중에 왼쪽에 들어갈 5개가 더 많나? 그럼 4개 팀. 어차피 여기 4개 팀 정하면 나머지는 다 왼쪽이 될 거잖아요. 그럼 9개 팀 중에 오른쪽에 들어갈 4개 팀을 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5개, 4개 팀으로 일단 5개, 4개로 나뉘었는데 이 5개 팀 중에서 얘를 3팀, 2팀 이렇게 또 나눠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부터 첫 음에 이렇게 나온 가지가 이렇게 5팀을 달고 있죠. 그 다음 첫 가지가 얘는 4팀을 달고 있죠. 그러니까 5, 4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와서 그 5팀 중에서 요쪽 가지, 요쪽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셋, 둘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5팀 중에서 2팀으로 가는 쪽을 정하면 이쪽으로 갈 3팀이 정해지는 거죠. 이쪽 2팀을 정하면 이쪽으로 갈 3팀이 정해져요. 그리고 이쪽에 3팀이 정해졌는데 가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부전승으로 올라갈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저 3팀 중에 부전승으로 올라갈 하나를 정하면 나머지 둘은 이쪽으로 자동으로 이제 배치가 되겠죠. 여기서 안 끝났죠. 지금은 왼쪽만 얘기했고 그 다음 이 오른쪽에도 일단 4팀을 골라냈고 그것을 둘로 나눠야 되잖아요. 가지가 여기 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팀 중에 둘, 그 다음에 2팀 중에 둘. 그런데 얘네는 바꿔도 되네. 바꿔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꿔도 되는 게 아니라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즉 여기에 1, 2, 3, 4 이렇게 경기를 하나 3, 4랑 경기하고 1, 2 경기하나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을 그래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9876을 4321 그리고 4321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고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그 다음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계산이 좀 복잡한가요? 얘랑 8,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 얘랑 4 하나 없어지고 얘랑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거 계산하면 3, 7, 21에 6이면 126이 되고 거기에 10을 곱하고 3, 3은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곱할까요? 9, 6, 54, 9, 2, 18, 23이 되고요. 9, 1은 9, 1, 1, 3, 4,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1,340 가지가 되는 거예요.